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좀 쉬었는데 오늘 다시 녹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녹화할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기록입니다. 월지국과 목지국에 관한 것입니다. 월지국과 목지국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쪽이 옳은가 둘 중에, 그 다음에 목지국이 또는 월지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지국 또는 목지국이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냐 이거죠. 우리 삼국시대 특히 초기 기록, 전기 기록에 있어서. 두 번째, 삼국지 월지국과 후한서 목지국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또 어떤 관계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잠시만 휴식,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삼국지 통일전에 보면은 81개의 사망 소국명이 나와요. 국명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삼국지 통일전이 어느 정도 정확한 사료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가,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느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삼국사기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3세기와 삼국지 동의전의 3세기는, 특히 한조는 서로 같은 배경이에요. 백제번기, 신라번기와 그 다음에 그 한조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백제번기에 건국서문이 나와요. 백제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비류와 원조 형제설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비류의 미추홀, 비류가 미추홀의 국가를 건국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한 1년 정도로 목지국사를 집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국 또는 목지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들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한서와 삼국지 통일전에 따르면 3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던 가장 큰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3세기에 한반도 남부 삼한 지역을 통치하는 가장 큰 세력이 목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지국의 통치자가 진왕이었습니다. 월지국 또는 목지국입니다. 통치자인 진왕에 대한 이해는 삼한의 통치 구조에 관한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어떻게 통치자가 되고, 그런 관련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국지와 후한서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 통치의 가장 핵심인 게 진왕인데, 진왕에 대해서 삼국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으로 세운다. 진왕을 만인으로 세우는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니, 왕이 왜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느냐 이거죠. 왜 진왕은 만인을 하필이면 변환이냐 진환이냐 아니고, 그 다음에 힘이 세면 왕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왕이 되는가? 예전에 녹화하면서 많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한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왕은 즉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공립이 되어야 왕이 된다 이거죠. 즉위해서 왕이 될 수 없고 공립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공립하느냐, 그게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월지국이나 목지국을 공부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삼국지 통일전의 한조와 3세기의 삼국사기는 구체적 삼국사기에서 백제번개와 신라번개입니다. 왜 다를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3세기 중반의 삼국지 한조에는 무려 81개 소국이 있다 이겁니다. 마한의 55국, 변진한의 26국, 합해서 81국의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 81국 중에 맞백제, 백제가 삼국사기 백제예요. 그리고 변진한의 산옥이란 국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예요. 자, 근데 3세기 중반의 삼국사기에는
구체적으로 260년대로 백제 고위왕과 신라의 미추기 사금 시절입니다. 한강변 일부하고 경북 내륙 일부를 제외하고 임진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낙동강유역 등 한반도의 남부의 80% 이상이 공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의 공백입니다. 도대체 그 공백지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거죠. 왜 삼국사기는 이런 대부분의 한반도 지역을 텅 비워놓고 삼국지는 한반도 전체를 기술해서 남부 전체 그리고 81국이 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는 80% 이상을 비워놓고 딱 두 국만 남겼어요. 백제와 신라 두 개만 있는 겁니다. 다음에 왜 삼국지가 마하는 55국을 적었어요? 삼국지는 55국이라고 하고 후한서는 54국 또 다른 사료 중에서 54국도 있고 55국도 있고 56국도 있어요. 마하는 약간 1국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를 50여 국이라고 했어요. 대략 기록했습니다. 마하는 50여 국이다. 그런데 변진하는 26국을 적어놓고 26국을 적어놓고 뭐라고 했느냐? 변질한 24국이다 하고 숫자를 못 박았어요. 삼국지만 숫자를 못 박은 게 아니고 이후에 나오는 진서, 통전, 한원 전부 변질하는 당시에 변질하는 24국이었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마한처럼 변질한 24국이 아니고 변질한 20여국이라고 하든가 변질한 26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삼국지와 삼국사기 국명 비교입니다. 국명은 소국명 비교인 거예요.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가해를 비롯한 음집벌국, 실직곡국, 압독국, 비지국, 다벌국, 조벌국 등등등 신라가 만난 변진한 지역의 여러 소국 이름이 쭉 나옵니다. 뭐 가해는 대표적이고 그런데 삼국지 동의전에 변진한 지역을 보면은 변진한 소국명이 딱 있는데 사로국 신라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가야라 가라자 가진 이름 국가는 아예 없어요. 왜 소국명이 전혀 다르냐 이거죠. 신라는 같고 왜 신라는 같을까? 신라는 사로국입니다. 삼국사기는 4세기 초인 307년에 사로에서 신라로 국명을 변경했어요. 따라서 그 이전인 삼국지의 사로국인 것은 그건 이해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백제는 일백백자 백제가 더 큰 의미인데 이 맞백자 백제가 더 작은 의미입니다. 이 일백백자만 못해요. 왜 맞백제 백제로 글자가 다를까 이거죠. 백제는 중국 사서는 뭐라고 하냐. 백제가 국초에 백과제해에서 많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백제가 됐다고 하는데 국초부터 백제라고 해놓고서는 300년이 지난 3세기 중반에 일백백자 백제가 아니고 맞백자 백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무엇이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후한서는 5세기 작성했어요. 백제가 본래 만의 일국인 맞백제 백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후한서에 이 기록이 없어요. 백제가 또 맞백제 백제였는데 마한 일국이었다는 기록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맞백제 백제가 삼국사기 백제인 걸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 백제가 한때 맞백제 백제였다면 국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백제 백제였냐 이거죠.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왜 국명이 일백제 백자 백제에서 맞백제 백제로 또는 맞백제 백제에서 일백백제 백제로 변경되었는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한서 삼국지는 또 중요한 기록을 남겼어요. 이 3세기 목지국 진화는 통치 영역 변화입니다. 후한서와 삼국지의 차이는 고구려 위 전쟁이에요. 이게 245년이 있어요. 246년이 아닙니다. 그 삼국사기가 1년이 틀렸는데 245년이에요.
245년에 있던 고구려의 전쟁을 경계로 앞에가 후한서고 뒤가 삼국지입니다. 같은 삼색인데 그래서 후한서는 삼국지보다 앞인데 3색이 전반이고 중앙에서 그 다음에 삼국지는 이보다 이후에요. 이게 다릅니다. 후한서를 보면 3세기 전반에 이 고구려의 전쟁 전입니다. 진왕이 마한 진한 변화를 통치했다고 해요. 사만 전체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세기 후반 이 전쟁 이후를 기록한 삼국지를 보면 진왕은 마한과 진한만 통치했다 이거예요. 변화는 통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얼마만큼 중요했냐면 고구려 위 전쟁을 경계로 이 이전을 우리가 전기가야라고 하고 이후를 후기가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야사가 고구려 위 전쟁을 경계로 전기가야 후기가야의 시대구문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일본사가 고구려 위 전쟁을 경계로 야요이 시대냐 고분 시대, 전기 고분 시대 말하는 겁니다. 야요이 시대와 고분 시대의 시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 위 전쟁은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지형, 권력 지형을 바꾼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진왕이 마한 진한 변환을 통치하다가 고구려 위 전쟁 후에는 마한 진한만 통치하고 가야사가 정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시대가 바뀐다는 건 뭡니까? 그 역사를 주도하는 주도 계급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도 계층이. 그 다음에 일본 고대사가 고구려의 전쟁 전에는 야유시대, 전쟁 후에는 고분시대에서 전기고분시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3세기 중반의 변환지역과 일본 열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이 직전에 하고 있는 대성령 고분군 시리즈에서 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3세기 중반에 시대를 바꾼 대사건 고구려의 전쟁입니다. 이 대사건의 결과, 그 과정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자, 목지국과 마을 멸망에 대한 통설을 한번 모아봤어요. 통설입니다. 통설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두루 널리 사람들에게 받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혹시 제가 틀리면은 댓글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통설입니다. 진왕의 명칭은 사만이 모두 진국의 후예라고 하므로 진국의 왕에서 왔다. 통설입니다. 전라도 선녀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지국이 마한에 자리 잡은 맹주국이므로 목지국이 마한이다 이거예요. 목지국이 마한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백제의 목지국 통합이 마한의 멸망이다. 목지국이 언제 멸망했느냐가 마한이 언제 멸망했느냐와 같다. 이게 통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3세기에도 목지국이 존재하고 마한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2세기 초에 요서에 이미 멸망했다는 마한이 나타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 태조왕조요. 삼국사기 저자인 김부식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1세기 초 온조왕이 7년이에요. 건국헌 27년에 AD 9년 마한을 멸망시켰다는 삼국사의 기록은 틀렸다, 오류다 이렇게 믿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삼국지는 246년 기리영 전투 때 이 황해도, 지금의 황해도입니다. 기리영 전투 때 대방군이 신분 공격을 받지만 한을 멸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백제는 고이왕 때 마한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신분 고국이 공격을 했지만 대방군 이걸 방어를 하고 뭐 한을 면했다. 그 볼 때 아마 그 신분고국인 같은 배후인 목지국이라든가 여기가 약화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고이왕이 마한의 주도권을 잡았다. 근데 삼국사기에 그런 목지국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왜 없느냐? 초기 기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 기록돼서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이다. 대개 이런 게 통설이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 마한의 멸망은 언제냐? 통설입니다. 일본성이 신공 49년주에 나오는 초고왕이
가야, 칠국, 평정 후 마한 지역인 영산강유역을 통합하였다는 기록이 간다. 신공 49년의 근초고왕인 이유는 뭐냐 이죠? 6년 후인 신공 55년에 초고왕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초고왕이 근초고왕이다 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은 해인 375년으로부터 6년을 빼는 겁니다. 빼면 369년이다. 그래서 신공 49년이 근초고왕 24년인 369년이다. 통설입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 일본서기 신공 55년조에 초고왕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신공 49년도가 몇 년인지 알 겁니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인 신공 52년 369년에 3년을 더니까 372입니다. 372년에 칠지도가 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칠지도 연호인 태화 4년이 동진의 태화 4년이면 369년이 된다 이거요. 372년과 단 3년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다. 고대의 3년 차이는 매우 정확한 것이다. 이거죠. 이야 참 정말 그렇습니다. 그다음 4세기 후반 동진의 진서에 목지국이 안 나오고 백제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4세기 후반 동진의 진서에는 그 서반이 다 나와요. 마한 변한지 나오는데 목지국만 안 나옵니다. 대신에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백제가 나와요.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대 목지국 즉 마한이 백제에게 멸망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 삼국사기 근초고왕조에 그런 마한 통합 기록이 없는 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누락돼서 그렇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요약하면 고유왕 때 목지국은 약해졌고 근초고왕 때 목지국이 멸망하여 백제에 흡수되었다. 이게 이제 통설이라 이겁니다. 그 이외에도 목지국과 진왕에 대한 견해들 통설 외에 제가 모아봤어요. 목지국은 못지국이다. 못지국. 즉 이게 변이까 변화라다. 따라서 목지국은 김제다. 벽골지가 있는 김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인강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왕은 마한의 맹주국이므로 마한의 맹주국이 뭐냐 이거죠. 삼국사기 백제왕. 그 삼국지 같으면 고유왕이다. 고유왕이 삼국사기 백제왕이다. 이 정인보설입니다. 정인보설님은 진왕이란 백제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 백제왕. 그 다음에 진왕은 마한에 있었고 마한이 했지만 진안도 통치했으므로 진화왕이다. 실제로 진화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중국 사료에. 그래서 진왕이 진화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마한이 했고 마한도 통치해서 마한왕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목지국은 인천의 미추홀에 있었다. 인천의 미추홀구라는 구를 만들었어요. 백제는 온조계와 비류계가 교대로 집권하였고 당시 진왕은 비류계인 고유왕이다. 이게 청관호설입니다. 상당히 줄이서고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기억도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목지국은 마한 멸망의 전설이 전해오는 전북 익산이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목지국은 5, 6세기에 금은제 유세품이 나오는 영산강역인 나주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3세기에 그럼 3세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3세기는 없는데 5, 6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3세기에 여기에 나주에 목지국이 있었다.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람 봤어요. 뭐라고 써있는가. 246년에 기리영을 공격해가는 신문고구에 대해서 전라도 천년사에 나온 건 통설입니다. 전라도 천년사에는 말이 많은데 통설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출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제가 기리영전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신문고국이 기리영전투를 주도했다는 걸 견해가 기울게 것이다. 즉 기리영전투를 주도한 신문고국이 멸한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힘을 잃자 백제가 그 뒤를 이어 점차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던 시기는 남쪽으로까지 세력을 성장시키던 근초광대였다. 근초광은 전라도 남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삼국사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의 폐양성을 기타 등등
전라도 전여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과연 그 신분고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에 문제를 한 3개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문제요.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삼국지 통일전에 246년에 황해도 대반공 기리영을 공격했다는 만의 신분고국 마한 55국이 있는데 8번째가 압백제 백제고 7번째가 신분고국입니다. 신분이고 활국이나 청국이 그래요.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다음에 질문에 답하라 이거예요. 1번 신분고국 국명 형성 과정 어떻게 국명이 만들어졌는가? 국가 설립 어떻게 신분고국이 건국이 됐으며 어떻게 소멸됐는가? 소멸 과정을 기술하라 이거죠. 두 번째 신분고국 왕권 통치권이요. 왕권은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 그 다음 신분고국은 어떻게 왕통을 계승했으며 수도와 궁실에 어떻게 유지했는가? 궁은 어땠고 궁이 있었는가? 기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고국 왕, 또 신진한 통치자입니다. 관계없어요. 인사, 주요 강료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했으며 군사는 어떻게 했고 군대 규모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행정은 어떻게 했고 신분고국에 그 다음에 신분고국의 제사의식, 사회 및 경제 구조 특히 신분고국에서 국가 재난 등에서 어떻게 이를 대응했는가 등에서 기술하라 이거죠. 네 번째 신분고국의 3세기 외교관 3세기에 마한소국, 진한소국, 변한소국 관계없어요. 대반군, 낙랑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국, 위초고 관계없어요.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기술해라. 신분고국은 어떤 외교를 했는가를 기술하라 그죠. 예, 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할 건데 제가 물어보면 아니 어디 뭐 신분고국 번기라도 있습니까? 새로운 거 나왔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삼국사기를 이해하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미 한 것 같은데 4번 마지막 거 답변했습니다. 신분고국 외교관계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하냐. 신분고국 왕은 외교권이 없어 타국에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왜 어디에 그렇게 나오느냐.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에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야 삼국사기 어디에 신분고국 왕은 외교권이 없다고 나올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나중에 신분고국의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 제가 한번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삼국사기라든가 신분고국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삼국지 월지국과 후한세 목지국에 관한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드디어 이 핵심 질문이에요. 내용에 3세기 진왕이 도읍하던 소국을 삼국지는 월지국이라 하고 후한서는 목지국이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냐 이거죠. 삼국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국 만여가 소국 수천가 총 10여만 호 진왕 지월지국 진왕 월지국을 통치했다. 그 다음에 개 모두란 다 합해요. 개 고지 진국 3만은 모두 진국에서 왔는데 만이 최대고 공립 굉장히 중요해요. 기총 누구를 세우느냐 공립시켰냐 그 종 많은 종이 아니죠. 만 사람으로 하여금 진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읍은 어디에 있냐 목지국이었다. 그렇죠? 삼국지는 월지국이라고 후한서는 목지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맞냐 이거죠. 어느 쪽이 뭐 둘 다 맞느냐 맞으면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느 쪽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게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학교의 통설을 보겠습니다. 우리 왜 통설을 봐야냐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설을 보는 겁니다. 후한서 이후 모든 사료는 진왕이 통치하던 마을 맹죽을 목직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삼국지예요. 맨 처음에 난 삼국지만 월지국이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지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후한서 5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후한서는 이제 만 54국이라고 했어요. 통전 7세기인데 이게 만 54국이라고. 그 다음에 한원 7세기인데 이게 만 56국이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요 기록은 목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의 통설은 뭐냐면 월자는 목자의 오자다 이거예요. 사서가 오래되면 쓰다가 또는 이렇게 이 기록을 옮겨 쓰다 보면 이 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세기 한반도를 묘사한 진서. 진서는 7세기에 쓴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당나라 때 참 많이 썼어요. 사마는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화가 있는데 목지국이 없어요. 목지국이 없고 한반도 남부 최대 세력 목지국 대신에 백제, 요소 백제 포함만 백제가 나오는 겁니다. 백제가 진서에는. 통전에는 이제 후한서 비슷합니다. 후한서 삼국지 후한서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후한서는 혹은 백제가 그 일국이다 했는데 이게 후한서는 맞백제 백제인데 통전은 혹하고 일백 있었어요. 여기도 진왕은 토 목지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한을 56국이라고 했어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목지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범 78국 후한서처럼 후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한서는 백제가 그중 일국이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진서인데 진서는 틀림없이 마한 진한 변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서는 만 56국이라고 했네요. 만 56국이라고 하고 변진안은 24국입니다. 모든 사료는 당시에 변진안 24국이라고 했어요. 목지국은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진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백제가 등장해요. 진서에 목지국 대신 백제가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필제는 당시 중국 사료를 다 봤어요. 한 10여 명으로 구성된 지필제는 다 확인하고 이 기록을 다 확인했어요. 진서에 나온 기록을 다 확인했는데 이와 같이 1번, 2번은 이제 요소 백제입니다. 340년, 대개 350년, 4세기 중반에. 그 다음에 3번은 백제 이무모왕, 이게 각각 백제왕, 이무모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방문을 바쳤다는 기록이에요. 그다음 이게 삼국사 일체입니다. 근처 왕조가 일체요. 그리고 또 그 384년에 뭐 백제가 사실본에 뭘 바쳤다. 이것도 일체예요. 진미왕.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2가지 기록. 가장 중요한 건 책봉 기록이죠. 백제왕이 여구를 진동장군 책봉하고 낙랑수직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백제왕세자 여휘를 위 사지 절 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책봉했다는 거.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필제는 이걸 다 봤어요. 다 보고 이 중에서 2개만 3번과 5번만 삼국사기 실었어요.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왜 3번과 5번 잠깐 자 3번과 5번을 선택했냐 이거죠. 가장 중요해서 선택했다. 그러면 백제왕 여구 기록이나 백제왕세양 여휘 기록을 해야죠. 왜 삼국사기 지필제는 3번과 5번만 삼국사기에 실었을까? 나머지는 실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김부식에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거 다 보셨으면서도 다 버리고 3번하고 5번만 실으셨습니까? 왜 삼국사기 지필지는 진설을 다 확인했으면 6개 중에 2개만 삼국사기에 실었을까? 중요한 것 2개만 뽑는다면 백제왕 책봉을 받은 304번, 372년의 여구와 6번, 386년의 여휘의 기록이 아닐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백제왕 여구와 여휘의 책봉행 기록에 대해서 통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전라도 천년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나오는 게요.
근초고왕 금구성 이전보다 왕권이 광활해지며 중앙집권적 지배체를 갖추어 제목된다 하였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 영낭랑태수 작을 받았고 또 근구수왕 진묘왕도 동진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 뭐 기타 등등 율령이 반복되었다.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휘 백제왕 여휘 기록은 전라도 천년세 안 나옵니다. 없어요. 이와 같이 여구의 기록에서만 간단히 사신 파견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 낭랑태수 작을 받았다. 이렇게만 찍고 있어요. 과연 이 전라도 천년사 지필진이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진서의 4세기 중반에 목지국 대신 백제가 한반도 남부의 최대 세력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학설들이 있어요. 한번 모아봤습니다. 4세기 중반 340, 350년대 요소의 백제가 나타난 것으로부터 목지국이 망하고 백제가 한반도 남부 최대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설입니다. 이건. 두 번째, 진서 지필자들이 요서의 부여를 백제로 오인하였다. 이게 백제로 실제로 부여시가 나와요. 다음 설입니다. 잘못 썼다 이거죠. 근데 진서에 나왔는 백제는 부여다. 그런데 지필자들이 잘못 썼다. 이야, 물론 잘못 쓴 사실 지필자들이 그렇지만 다 기록을 과연 그렇게 오인했을까요? 그다음 이 시기는 비류왕, 말기, 개왕, 근초고왕 기록 공백이에요. 근초고왕은 30년 제외였는데 앞에 약 2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근초고왕이 요소에 있었고 그래서 삼국사기 지필진이 백제의 대의 기록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근초고왕 앞부분 3분의 2가 공백인 것이다. 이게 모 사학자의 주장입니다. 야, 무슨 삼국사기 지필진이 고의적으로 삭제합니까? 김부식에 물어보면 김부식이 받은 원사료 어느 사료에도 근초고왕조의 앞에 20년은 없었어요. 대략 3분의 2는. 또 있습니다. 목지국이 백제다. 같은 지역에서 목지국 대신에 백제가 주도하는 국가가 됐으면 목지국이 백제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자, 문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문제 2번이에요. 372년 백제왕 여구의 책봉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진서가 지필 시기는 물론이고 활자 상태까지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본이 있어요. 두 개의 진서가 있는데 모든 게 같아요. 딱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딱 한 군데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두 개의 본이 있는데 하나는 여구 위 진동장군 영낭랑태수 진동장군으로 임명하고 낭랑태수를 주었다 이렇게 써있고 또 하나 진서는 여구를 진동장군으로 임명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영낭랑태수 없어요. 진서가 완전히 똑같은데 두 개의 본이 있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유를 어느 쪽이 두 개의 본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게 낭랑군 이해의 열쇠예요. 요걸 이해를 못하면 낭랑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왜 1번이 맞은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연도까지도 왜 372년경까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또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386년 백제왕 여휘의 책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진서가 지필의 시기는 물론이고 활사는 완전히 같은데 두 개의 본이 다음처럼 딱 한 군데가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딱 한 군데를 보니까 백제 왕세자 여휘를 사지절 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이라고 보겠다고 적어놓고 또 하나는 백제 왕세자가 아니고 백제 왕 여휘를 임명했다. 백제왕을 임명했다 했어요. 하나는 백제 왕세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백제 왕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명쾌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둘 중에 두 개의 본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이해하는 사람만이 칠지도와 무령왕 지성, 무령왕 출생관이 열립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디 가세요? 이 칠지도와 무리왕 지석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왜 1번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자, 어디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편견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월지국과 목지국에서 어느 쪽이 맞는가 보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료는 없고 월지국은 오로지 삼국지에만 나오고 목지국은 오로지 후한세만 나와요. 다른 데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그러면 어느 쪽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1대1이면은 뭐 통전이나 한원 뭐 그런 데 안 나오고 후한서는 목지국, 삼국지는 월지국. 먼저 나온 책은 월지국, 나중에 나온 책은 목지국이 딱 이것만 있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편견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만일 사료가 삼국지와 후한서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필이면은 더해서 사료 글자가 동시에 마모되어 있어요. 다음처럼 이 부분이 가져오는 겁니다. 삼국지는 뭐 대국 마녀가 소국 수천갑 종십여 만호 진왕치 이 마모돼 가지고 기록이 안 보여요. 글자가 무슨 국인데야 없는 겁니다. 후한서도 보니까 뭐 개고지 진국이야 마한 최대 공리기 종위 진왕 도하고 이 글자 투자가 안 보여요. 무슨 글자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당 글자가 마모돼 가지고 없어요. 이 세상에. 이때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여기에 핑크를 한번 넣어보라면 여기 쓸 수 있습니까? 간명 여긴 이게 들어가야지. 여긴 이게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